안녕하세요. 중간고사 끝나고 이번 주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중개업 법령 및 실무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의무를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의무에서는 기본 윤리에서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에서 2문항 정도, 작성 의무, 표준서식 유무에서 1문항 정도, 중개행위와 보증제도의 연계, 보증설정 의무에서 1문항 정도, 계약금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서 예치명의자, 개업공인중개사 예치명의자가 되는 경우에서 1문항 정도, 금지행위에서 2문항 정도가 보통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용어 해설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해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라는 게 있는데, 선관주의 의무라는 게 있는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의 약칭으로서 채무자의 직업, 그자가 속한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하는 의무이다. 이게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임 계약. 위임이라는 거는 누구를 대신해서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계약을 해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위임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 제68조에 규정된 계약이고요. 판례에 의하면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증보험, 담보나 보증이 필요할 때 보증보험회사에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증권을 받아 이를 보증인이나 담보 대신 이용하는 제도가 보증보험 제도이다. 보증보험이다. 공제를 보겠습니다. 공제. 공통의 이익관계를 갖는 여러 다수인의 집단이 결합해서 특정한 우발적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동 준비 자산을 형성하는 제도가 공제이다. 공제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제이다. 경제적 불안 제거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공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화해조서. 어떤 법적인 분쟁이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서로 합의를 보는 게 화해조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해란 분쟁 당사자 쌍방이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함으로써 성립이 되고요. 분쟁 당사자 간에 체결한 화해 내용이 명시된 문서를 화해조서라고 합니다. 순가중개계약. 매도 의뢰인이 매도 가격을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제시하고 그 매도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 초과 부분을 중개보수료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중개보수로 취득하기로 한 계약을 말합니다. 순가중개계약. 입주자 저축증서.
이거는 청약 통장을 말하고요. 주택법에 따라 양도 알선이 금지되어 있으면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 기본 윤리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윤리. 첫 번째, 신의 성실의 의무. 신의 성실의 의무인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음을 익히고 비밀 누설 금지 의무에 대한 의무자, 예의 규정,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의 성실 의무, 품위 유지 및 신의 성실 의무.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인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 대상들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해서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중개 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밀 누설 금지 의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자,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모두에게 요구되는 의무이고요. 두 번째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하거나 고용인이 고용관계를 종료한 후에도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두 번째, 비밀 준수 의무의 예외를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중개 대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할 설명 의무가 있고요. 중대한 하자는 취득이라는 중개 의뢰인에 대해서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정에 증인 또는 청문회에 출석하는 경우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번 위반 시 제재.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번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반의사 불법죄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 의무에 위반한 처벌은 피해자의 명시의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합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중개 대상물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법령에 정해진 확인 설명사항을 분석하여 이를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거래 계약을 체결시키기 위한 과정이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번 확인 설명 의무. 1번 의무자.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있고요. 두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는 의무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중개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확인 설명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 시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되고요.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가 완성된 후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3번 대상자.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하여야 하고요.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부담하지 않는 의무입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라고 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4번, 네 번째 방법.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토지 대장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 등기 기재 사항 등 설명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될 때 작성하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확인 설명 과정에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제시했던 근거 자료를 기재해야 됩니다. 5번 위반 시 제재. 개업 공인중개사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번 소속 공인중개사.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6개월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례로서는 무상 중개인 경우의 확인 설명 의무, 중개계약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위에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 설명사항. 중개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 연도 등 중개 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있고요. 2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3번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4번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5번 벽면 및 도배의 상태. 6번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7번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이 있고요. 8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서 부담할 그 조세 종류 및 세율이 있고, 9번 거래 예정 금액, 중개 보수 및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 등이 있습니다. 자료 요구권을 보겠습니다. 자료 요구권. 중개 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권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중개 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자료 요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하는 것이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2번, 자료 요구의 범위입니다. 중개 대상물이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권리를 이전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2번,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3번, 벽면 및 도배의 상태. 4번, 환경 조건이 있습니다. (3번)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이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2번 매도, 임대 의뢰인 등이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항목을 직접 조사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4번 소유자 등의 확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례로는 소유자 확인이 있어요. 소유자 확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도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1번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그 원본하고 사본을 또한 전자문서를 보존을 해야 합니다. 의무자와 시기와 교부 및 보존 공인 전자문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의무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함으로 할 수 있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됩니다. 2번 시기.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되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3번 교부 및 보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교부를 해야 되고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3년 동안 그 원본 4번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표준서식이 있고요. 유형이 있습니다. 표준서식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4가지 서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 4가지 서식이에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거용 건축물, 별지제 20호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비주거용 건축물 별지 제20호 서식, 3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세 번째 토지 별지 제20호의 3서식,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임목 강업재단, 공장재단 등 별지 제20호 4의 서식, 서명 및 날인. 확인설명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가 서명 및 날인하고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3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란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4번 위반 시 제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2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거래계약서의 작성. 5년 동안 그 원본 4번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하고요.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작성, 교부 및 보존 의무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보존할 의무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고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아니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2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3번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됩니다.
서명 및 날인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하고요. 해당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란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핵심 판례를 보면 서명 및 날인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의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은 경우도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포함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삼 번 거래계약서의 교부 및 보존.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5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된다고 했고요.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 교부 및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4번 이중 계약서 작성 금지 등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거래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을 작성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등록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벌은 없고요.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보도록 하면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령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현재 국토교통부령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이 없습니다. 즉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서 등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필수적 기재사항.
공인중개사 법령에 거래계약서에 표준서식은 없고 어떠한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사항들이 기재가 돼야 된다는 얘긴데요. 첫 번째부터 9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두 번째, 물건의 표시. 세 번째, 계약일. 네 번째, 물건의 인도일시. 물건을 몇 월 며칠 날 인도를 하겠다는 그 시간 날짜, 권리 이전의 내용, 등기 권리를 몇 월 며칠 날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섯 번째,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 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그 밖에 거래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 여덟 번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아홉 번째,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 거래 예정 금액, 권리 관계, 취득 시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중개 보수, 실비 금액 및 산출 내역 등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이고요. 거래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반 시 제재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가 있는데요. 1번 임의적 등록 취소, 2번 업무 정지, 3번 자격 정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임의적 등록 취소라는 게 거래 금액, 거래 내용 거짓으로 기재하고요.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 정지.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다음 두 가지 행위를 했을 때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를 정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격정지가 되겠습니다. 자격정지. 시도지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음에 두 가지 행위를 한 경우에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를 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격 요건, 기본 윤리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이런 법이 개업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등을 작성 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로서는 일반 제3자에게 그 전세계약서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그 내용과 같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거래관계에 들어갈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의무는